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얼음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실력과 성적에 따른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공부를 잘 하려면 무조건 많이 하고 무조건 많이 풀고 그게 이제 중요하겠지만 단계별로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저 역시도 공부를 해보면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성적에 따른 그런 이제 공부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각자 자신의 방법에 따라서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야지 그 자신이 원하고 목표로 하는 이제 등급의 이제 성적을 받을 수 있고 그 상위권의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목표 상위 20%, 3등급을 받기 위하여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은 일단은 무조건 많이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풀어야 돼요. 무조건. 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연산할 거 없이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상위 20% 안에 들지 못했다는 거는 물론 상위 20%가 아니라 상위 25%, 상위 30%도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위 20% 안에 들지 못했다는 건 기본이 어느 정도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본이 부족한 거를 메우기 위해서 뭐 개념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의 공부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이 부족하다는 건 일단 학습량이 부족하다는 거랑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무조건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연산이든 오답이든 뭐든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일단 무조건 많이 풀면 그 무조건 많이 푸는 것 중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로 문제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 계속해서 많이 풀다 보면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잘 풀게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빠르게 풀게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실수 없게 풀 수 있게끔 나의 실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3등급 상위 20%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앞뒤 가릴 거 없이 무조건 많이 내가 잘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면서 학습량을 늘리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상위 10% 2등급 진입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무조건 많이 푸는 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물론 여기서도 학습량은 변하면 안 됩니다. 풀이량이 많아야 돼요. 많이 풀어야 됩니다. 많이 풀어야 되지만 여기에 플러스 오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추가돼야 돼요. 내가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치는 거. 고치는 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떻게든 잘 고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꼼꼼하게 고칠 수 있는지, 내가 한 번 고쳤던 문제를 두 번째 또 틀려서 또 고치고, 세 번째 또 틀려서 또 고치더라도 네 번, 다섯 번째는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상위 10% 2등급을 진입으로 목표로 하는 친구들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오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상위 10% 친구들은 이제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학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수학을 보는 눈이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내가 만약에 오답을 했거나 내가 풀었었던 문제들이 다시 나왔을 때, 아, 이 문제 어디서 풀었다. 아, 이 문제 이렇게 풀었다. 아, 이 문제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다시 풀어보니까 이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풀었던 문제를 기억해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어느 문제지에서 풀었는데, 이거 어느 문제지에서 몇 번 문제였는데, 그렇게 기억해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풀었던 문제를 아는 거.
내가 이 문제 어느 문제지에서 풀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푼 문제를 알아야 내가 그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도 다시 잘 맞출 수 있고, 그러면서 실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상위 10% 안에 진입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심화 문제나 내가 모르는 문제에서만 오답이 나오게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친구들은 1등급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그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목표 상위 4%, 1등급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이니? 이제 그러면 과연 10%까지 올라왔을 때 1등급 상위 4%를 노리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심화 문제를 잘 푼다고 1등급 상위 4% 안에 드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알지만 갈수록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킬러 문제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킬러 문제가 줄어드는 추세이면서도 또 우리가 보면은 다른 과목이랑은 다르게 수학은 등급별 점수 편차가 어느 정도 있어요.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1등급 컷은 90점 후반으로 가지 않고요. 대부분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모든 학교들은 1등급 컷은 90점 초반에서 80점 후반, 2등급 컷은 대부분 80점 중초반, 3등급 컷은 70점 중초반을 유지하는 게 강남의 거의 대부분의 일반고의 추세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킬러 문제를 하나 서술형 7점짜리 하나 나오는 걸 틀렸어. 내가 킬러 문제 뭐 객관식 하나 서술형 하나 5점짜리 나오는 걸 틀렸다. 라고 해도 1등급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술형 7점짜리를 틀렸다 그래도 어느 정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은 7점을 다 감점 받는 건 아니에요. 객관식 5점, 서술형 5점을 틀려서 10점을 다 감점 받는 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목표 등급 1등급 상위 4%에 올라가는 친구들의 가장 1 목표는 아는 문제 틀리지 않기입니다. 아는 문제 틀리지 않기. 내가 아는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50분 안에 다 풀는데 이 문제를 50분을 다 써서 푸는 게 아니라 40분 정도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푸는 것. 두 번째, 내가 풀 수 없는 이 10분 문제를 이 10분 동안 이제 얼마만큼 풀어내는지가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 뭐 아주 특별하게 수학적인 감각과 재능을 잘 타고난 친구들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킬러 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 킬러 문제에 대한 실력이나 우리 그 킬러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킬러 문제나 심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제가 혀가 꼬이는데.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학적인 감이 좋아. 나는 수학적인 감이 좋아서 이런 킬러 문제도 내가 잘 이해하고 풀 수 있어. 그럼 킬러 문제 많이 푸는 게 이제 좋겠죠. 그렇지만 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수학을 잘하는 거지 수학적 감이 조금 떨어져.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써야 돼요. 첫 번째, 암기도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서 수학감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지만 내신에서 항상 3년 내내 1등급을 받고 수능 수학도 거의 100점에 가까운 뭐 100점이나 96점 뭐 그렇게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 중에 다 수학감이 뛰어난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은 암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학교 선생님들, 수능 출제위원들 다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무한정적으로 심화 문제와 킬러 문제를 생산할 수는 없어요.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킬러 문제와 심화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문제의 패턴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이거 앞에서도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중등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고등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풀면은요.
문제지를 풀어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푸는데 결국엔 풀다 보면 비슷한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비슷한 개념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은데 킬러 문제들도 풀다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암기력은 좋은데 수학적인 감이 떨어진다. 그런 친구들 킬러 문제를 다 외우는 거예요. 해설도 다 외우고. 그러다 보면 내가 못 푸는 문제도 한두 문제 풀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자, 문제의 패턴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패턴을 아냐? 우리가 보통 대부분 문제가 어렵게 킬러로 나오는 거는 그래프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그래프 스타일의 문제들은 대부분 학교 선생님이 무작정 낼 수 없어요. 대부분은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에서 그 그래프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문제지들을 풀면서 킬러 문제, 뭐 블랙라벨 3스텝도 그렇고, 뭐 자이스토리를 풀면서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들도 그렇고, 그래프 해석하는 해설을 달달달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면 좋고요. 뭐 예를 들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에서 보통은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문제를 잘 못 푸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2차 함수, 1차 함수, 3차 함수, 2차 함수 그런 거에 다항함수의 교점을 구할 수 있었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끼리는 뭐 교점을 정확한 값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기울기를 통해서 푼다든지 길이를 통해서 푼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외우고 익혀가고 패턴을 알아내면 그러면 킬러 문제를 또 잘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무작정적으로 킬러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고 암기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1등급을 받으러 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치동 강남에 유명하다는 선생이 가르치는 탑반에서 수업을 들으면 제가 이제 그런 반들을 비판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잘하는 우수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수업을 듣는데 만약에 60명, 70명, 100명이 수업을 들으면 그 중에서 선생님의 간략한 풀이와 심화 문제 풀이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은 5명, 6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수업을 끌고 갈 때는 그 5명, 6명을 보고 끌고 가지 뒤에 있는 10명, 20명을 보고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이 대부분 학원에 와서 그 이제 고3 때 이제 1타 강사 수업이랑 이제 저희 학원을 2개 다니는 친구는 거의 없는데 이제 고3 때는 가끔 있어요. 그럼 1타 강사 수업이랑 저희 학원이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주말에 1타 강사 수업을 듣고 와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필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가지고 와서 이게 뭘 쓴 건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면 그 필기를 보면 물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을 생략해서 적었을 수도 있지만 해설지보다도 훨씬 더 불친절한 풀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해설지를 보고 못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심화 문제를 풀 때 해설지는 중간 과정이 생략이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 계산 과정,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다 빼놓고 그냥 여기서 점프 뛰어서 넘어가는 뭐 종이를 아끼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게 한 문제를 풀어줘도 우리 친구들 뒤에 있는 20명, 30명, 40명이 이해를 하려면 계산 과정까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해설지보다도 더 친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니 5명은 이해하고 너무나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45명, 55명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수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알고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열심히 수업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문제를 풀지만 그게 실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실력과 성적에 따른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